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3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나고 방역 정책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문화예술계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지역 축제가 재개되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보도도 참 많은데요. 오늘 리뷰 Y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다룬 문화부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변에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만큼 방역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며칠 뒤에는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문화계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도들 어땠습니까? 저는 장기화된 팬데믹 이후 공연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상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띈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뮤지컬 개막은 서울부터 이제는 옛말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선서울 후 지역, 즉 서울에서 초연을 마치고 타 지역의 투어에 들어가던 공연계 관행이 깨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 그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지역 공연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서울에 집중된 문화예술 향후권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의미 있는 변화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지역의 문화적 소외와 균형적 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많긴 했지만 규범적인 논의로 그치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보도가 지역에서 먼저 개막한 공연도 서울 공연 못지않게 흥행할 수 있고 또 서울 관객들이 지역 공연장을 찾는 점 등을 두루 다루고 있어서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성숙해진 공연 예술계의 변화와 그 성공 사례를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보도가 축적되면 첫 공연은 곧 서울이라는 지배적인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고 지방 공연 시장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을 먼저 찾는 공연 기획사도 많아지겠죠. YTN이 그 마중물의 역할을 잘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후에 공연 시장이 침체했다라는 소식만 들렸었는데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캐츠, 오페라의 유령, 또 레미제라블도 공연이 곧 올려질 거라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했던 공연 시장이 조금 더 전국적인 규모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서울 공연 이후에 한 2, 3일 정도 지역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부산, 대구, 여수 등 지역 투어 이후에 서울에서 공연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공연을 시작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달라진 분위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은 주말에 문화부 소식으로 다루다 보니 지역에서 흥행한 몇 개의 공연을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인데요. 문화부 보도가 자칫 특정 공연이나 문화 행사의 홍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제안을 드린다면 공연계 현황에 대한 조사도 곁들여진다면 좀 더 심도 있는 YTN만의 의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 대비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나 전문 인력의 비중, 지역에서 초연하고 있는 공연의 증가 추이, 그와 관련된 여전한 어려움과 기대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 이런 두터운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적인 보도가 보완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려봅니다. 네, 공연 예술계 관련 보도 짚어주셨고요. 이맘때는 지역 축제들이 참 많이 열립니다. 관련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 해의 소망을 담은 풍선 날리기는 새해에 빠질 수 없는 지역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면서 각 지역에서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한 보도는 환경 파괴하는 새해 풍선 날리기 시민들이 막았다입니다. 이 보도는 풍선 폐기물이 어떻게 야생동물의 목숨을 위협하는지 설명해줘서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또 지자체의 풍선 날리기 진행 여부를 표로 제시하면서 개선된 부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지자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 보도는 풍선 날리기 행사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데 시민들이 노력이 숨어 있었다고 전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시민들이 행사 전에 항의 댓글을 쓰거나 전화를 걸어 행사를 중단해달라 요구하면서 지자체의 계획을 변경시킨 좋은 사례라 평가됩니다. 또 이 보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미담으로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감시에 눈이 매번 닿기 어렵기 때문에 행사를 금지하는 법과 규제가 마련돼야 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과 친환경이라는 시류에 맞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예.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겨울 축제 소식을 전한 보도에 눈이 많이 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중단됐던 지역 축제들이 속속 재개하면서 이 모처럼 북적이는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리포트가 많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활기찬 현장 소식 그리고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당부를 잊지 않는 보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아 반갑다 화천 산천어 축제 3년 만에 개막. 또 짜릿한 손맛 최고 화천 산천어 축제 3년 만에 개막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가 올해 개최되면서 열띤 얼음 낚시 풍경을 3년 만에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홍승욱 기자가 이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이 산천어 잡는 모습을 소개했거든요. 이 얼음장처럼 찬물이 가득 차 있는 수조에 들어가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도 했고요. 얼음 낚시와 맨손 잡기는 물론이고요. 또 세계 유명 건축물 얼음 전시, 또 눈썰 매장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 추위 날리는 즐거운 추억 쌓으시려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일 그 추위도 걷든 20년 만에 숭어축제 성황을 보니까요. 이 전남 무안에서 20년 만에 숭어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눈과 입이 즐거운 지역 축제 소식이 반가웠고요. 이 겨울철 대표 지역 수산물인 그 숭어의 참맛도 알리고 또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는 미식 관광을 소개해 눈길이 갔습니다. 네. 평권님께서는 뭐 같은 보도를 보고 좀 다른 측면을 조명을 하셨네요. 네, 앞서 풍선 날리기 행사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행사들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만큼 동물 생태계를 고려하는 성숙한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이 산천어 축제와 관련된 보도는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말씀에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우선 말씀해 주신 겨울아 반갑다 화천 산천어 축제 3년 만에 개막 보도를 보면 저는 여름 옷을 입고 이 추운 물에서 벌벌 떠는 기자의 모습도 안타까웠지만 기자가 꽉 움켜쥐고 있는 산천어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산천어 맨손으로 잡기, 이 이벤트 운영 방식에 대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주요 언론에서 문제점을 꾸준히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 산천어 축제가 한 해 농업 수확에 비견될 만큼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행사이고 또 3년 만에 재개되면서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기다린 행사일 겁니다. 하지만 풍선 날리기 행사 보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YTN이 이 산천어 축제 이면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다른 보도를 통해서라도 다루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YTN 사이언스에서 3년 전에 선도적으로 이 동물의 상해를 입히는 방식의 축제의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다른 관점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움이 크고요. 이 동물 단체에 대한 비판도 축제 참여자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도 옳지 않겠죠. 다만 이 모든 것은 축제의 전면 폐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아직은 과도기인 시점인데요. 이때 YTN이 여러 입장을 시청자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다루어줬으면 합니다. 예.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이런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 저도 산천어 축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구나라는 걸 사실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산천어 축제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도시인들이 이제 겨울철에 움츠러들기 쉬운데 도시인들에게도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했죠. 그리고 사실 아직도 이 기능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동물 보호라는 시선 이것도 사실은 너무 지나치면 이제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도 유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찬반 대립이라기보다 또 이게 뭐 사생 결단식으로 결론을 낸다기보다 현재 사법적인 당국에서도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복지부나 이런 유관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형태로 이걸 풀어 나가자고 하는 건데 저희도 그 정도에서 이제 이런 의견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같이 공감을 갖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겨울철을 맞아서 공연이나 축제 소식 이런 소식을 저희가 이제 전하는데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뉴스 소비가 딱딱한 뉴스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 뉴스, 사회적 갈등 뉴스.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미중 대립 뉴스 이런 뉴스가 그냥 주를 이루다 보니까 사실 공연 소식이나 축제 소식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라는 게 그런 어떤 딱딱한 문제도 해결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좀 따뜻함도 주고 위안도 주고 그러는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보도가 좀 양이 적고 좀 부족하더라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 뉴스나 이 공연 소식이, 지방 소식이 이 보도의 전체 볼륨에서도 양이 적기 때문에 좀 작기 때문에 좀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또 이제 예술 활동의 어떤 인프라가 약하다. 그런 측면도 같이 지적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시작하는 공연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이 그동안 문화에서 좀 소외됐고 문화적 인프라가 약하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YTN이 이렇게 부각해서 보도한 것에 좀 좋은 점수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코로나19 방역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해외여행 간다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보셨습니까? 네, 이번 설 연휴에 이 해외여행 가신다라는 분들 소식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 떠나볼까 하고 준비한 분들이 이전보다 상당히 많아진 분위기를 알 수 있었는데요. 20일 긴급 여권용 종이 동났다. 연휴 때 너도 나도 해외로 이 보도를 보니까요.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신청하고 또 찾아가려는 사람들로 이 구청 여권과가 굉장히 북적인다라는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16일 뉴스라이더 거리두기 해제의 해외여행 급증 여권과 그 비상. 이 보도에서는 유한식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팀장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하고 또 급하게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분들은 이 시기에 맞게 여권이 안 나오면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긴급 여권을 발급하는데 일회 사용할 수 있는 비전자 여권인 종이 여권도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종이 여권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일부 구에서는 이 긴급 여권용 종이가 부족해서 발급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구마다 확인 후에 방문이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전해주어서 좀 유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방역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바이러스가 뭐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저 뉴이저에서 나온 보도였는데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설 코로나 전망에 출연한 이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말씀이 있었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라고 하기보다는 좀 조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시설에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대담을 이어간 앵커께서 전면 해제는 아닌 것이고 여전히 대중교통이나 일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짚어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이제 중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 새로운 변이에 대한 우려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몇 번의 유행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또 반대로 이 중국에서도 한국의 이러한 우려만큼이나 이 차별적 입국 제한이 있을 것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는 양상을 알 수 있게 해준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면 노란 딱지, 암실 격리, 또 소문의 중 부글부글 이 보도를 보니까요.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들에게 이 노란색 목줄을 채운다거나 또 어두컴컴한 방에 이제 비싼 격리 비용을 내야 할지 모른다라는 소문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만을 노린 차별적 입국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는 보도로 볼 수 있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는 보도를 낸 것은 좀 시의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관련 그리고 또 방역 완화 이런 주의를 당부하는 언론 보도는 또 계속돼야겠죠. 앞으로.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문가분의 말씀은 마스크 전면 해제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정도로 저희도 맥락을 그렇게 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섣불리 열기를 띄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맥락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항체 보유율이 몇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실 위주로 보도하는 것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마스크 전면 외자가 아니라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런 보도는 이제 2020년 4월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그 감염병 보도 준칙을 언론계에서 마련한 게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아직까지 보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국자 관련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아직 현재 반중 감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중 감정이 있다는 건 수치로 나타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알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직 감염병 보도 차원에서 생각하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하게 어떤 집단에 대해서 감정적인 어떤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차별적인 어떤 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문화행사 보도, 홍보를 넘어 기자의 시각과 메시지를 담은 보도로 팬데믹 3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 문화예술계의 침체기가 길었던 만큼 국내의 문화행사 소식을 전하는 것은 시민과 예술인들, 지역 주민을 연결해주는 필요한 보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주간 기관들은 홍보에 주력하다 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놓치는 경향도 있고 언론의 보도 역시 대부분 경제적 효과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곤 합니다. YTN이 팬데믹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문화예술계의 의미 있는 시도를 분석하면서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도 유의 깊게 보도해 주길 바랍니다. 문화예술 행사들이 질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적극 다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축제 위해 정권 보도 꾸준히 내야. 3년 만에 열리는 지역축제는 모두에게 다시 시작하는 새롭고 신기하게 다가올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어른과 아이들이 한데 모여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면서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리두기 해제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봐야 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관리와 방역수칙 등을 점검해 안전한 행사 진행을 점검해주는 보도를 YTN이 꾸준히 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